자, 얘들아, 연습을 뒤지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조도는 필수야. 왜냐면 내용적으로 분명히 연습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에서 실력적이라고 하면 구조 정보 처리 말고는 없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수업 시간에 다루는 지문들이 때때로 되게 쉽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작년 올해 독서를 좀 풀어보세요. 이 정도 난이도면은 딱 적당히 얘들아. 자, 잘 들어. 물론 파이널 과정이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좀 어려운 문제들 풀고 싶은 욕심들이 있을 건데 너무 그렇게 고여버리면 쉬운 문제도 실수가 나오는데 수학은 사실은 뭐 쉬운 문제 실수가 나올 것도 없겠지만 국어는 정보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냥 블랙아웃 되면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국어는 예상되는 난이도를 바탕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고 솔직히 한 15년 전, 막 10년 전, 진짜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올해 수능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뭐 난이도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나는 개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걸 누가 알아? 근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왜? 20년 전 수능하고 10년 전 수능하고 요즘 수능하고 비교해봐. 차이가 없지 않거든. 그러면 20년 전 수능끼리의 경향성이 있고 현재 수능끼리의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향성이라는 게 특히나 제가 나이가 지금 평가원 임명된 교수님들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더 그게 보였던 것 같다. 여러분 잘 봐. 그래주는 회생제동이요. 앞으로 이렇게 구조를 명확하게 박아드리기 위해서 토픽이라고 그냥 박아버릴 거예요. 회생제동이라는 표현 안 쓰고. 자, 그럼 1단락이요. 얼추 한 100단어 정도 있는데 그냥 2단어로 끝이야. 회생제동은 배터리 1개. 그래서 이동거리 1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라는 거야. 끝. 이해됐어? 이렇게 잡았어야 돼. 잠깐 이거 따라와 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지문을 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터셨어야 되는 거냐? 자, 제가 현관펜 치지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셨어야 돼. 뭐만 잡혀야 돼? 그래요. 단점, 보완, 끝이야. 이해됐어? 자, 이 세모 같은 거는 수학의 교집합, 합집합 같은 수학적 기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결국 뭐냐? 일반적인 제동장치가 있는데 그 보완하는 게 회생제동 장치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기능 첫 번째, 제동 플러스 운행에 다시 사용하게 한다. 끝.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처리할 게 없어. 자, 그러면 글의 주제인 회생제동 장치의 이해를 위해서 어떻게 그림을 줬잖아, 얘들아. 그럼 저 따라오자. 그림을 어디까지 이해할 것이냐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셔야 된다? 일단은 큰 주제 구조는 잡고 나서 문제에서 필요로 할 때 재처리하세요. 아시겠어? 너무 디테일하게 안 가져가셔도 돼. 내신 대비론 하셔야 되는데 내신 대비론 나중에 하시고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라고? 문제에서 필요한 정도로 이해도를 결정하시라고. 왜냐면 뭐 FBI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이런 거 해봤었잖아. 플랭임의 왼손 법칙인지 뭔지 해가지고 그런 걸 거야. 전자기도 법칙 이런 게. 근데 그 원리를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딱 문제에서 요구하는 실용적 기술 활용 수준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있지도 않은 내용을 괜히 끌고 와가지고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있지 말고 굳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레벨까지 깊게 들어가지 말고 더더욱 왜 그런 거냐면 이 단락에 있는 그림과 내용만으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구동되는지가 100% 이해가 되잖아.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려서 그럴 때 전자기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그게 연구자석과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구동력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힘을 주는지를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그럼 뭐야 그냥 일단 그림을 가지고 도입을 했구나 또는 문제에서 필요하면 재처리해야지 이 정도로 처리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 실전에서도 왼쪽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구조도를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셔도 돼. 왼쪽 여백이 있잖아요. 왼쪽에다 그리면서 1단락 정보 처리하고 간략하게 그리고 2단락 정보 처리하고 간략하게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돼. 저는 실전에서 보통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 여러 가지 구조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근본 실력을 기르는 방법은 지문을 털고 구조도를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야. 앞으로 무조건 10월 중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올해 학생들이 그 부분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평소에 실전에서도 단락을 털고 옆에다가 간략한 메모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것도 하나의 좋은 구조도 그리는 방법이야. 그렇게 간략하게 처리하고 나서 문제에서 필요하면 그때 재처리를 상세하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구조도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것 같아요. PS라고 잡고. 그쵸? 그 다음에 문제는 뭐야? 단점. 단점 쓸 필요도 없네. 그럼 글의 주제는 뭐야? 회생제동 끝. 자, 두 번째는 그냥 그림 위에 끝.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저는 그냥. 자, 그래서 보니까 뭐 배터리가 있고 회전자가 있고 연구자석이 있고 오케이 돌아간대. 말렸어. 넘어갈게. 자, 3단락.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얘들아 봐봐. 이런 서술어가 중요한 건데 이런 서술어를 제가 세모침으로써 이 서술어의 역할이죠. 글의 전개 방식이잖아. 여기서 보이는 글의 전개 방식은 두 가지. 1번 인과죠. 뭐뭐 하면 뭐뭐 하다. A면 B다. A가 되면 B가 일어난다. C, E 구조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뭐라고? 선후관계, 순서야. 순서는 바꿔 얘기하면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들아 봐. 글의 전개 방식에서 인과 순서 과정에서 인과는 보통 한두 개지만 과정은 막 대여섯 개가 나오잖아. 얘는 그러니까 과정이야. 그래서 넘버링을 하는 거야. 그래서 1. 가속 페달을 밟았어. 2. 전류가 흘렀어. 3.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4. 연구자석 사이에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전자기력이 발생해서 회전하는 운동, 회전력이 발생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 이렇게 정리하셨다고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전류가 흐르고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겨나고 연구자석과 전자기력 상호작용의 결과로 회전 운동한다.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당연히 전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이 세면 셀수록 당연히 회전이 빨라질 것이고 결국 얘들아 봐.
결국이라고 요약 정리해놨잖아요. 그럼 얘는 바꿔 얘기하면 뭐니? 원리야. 원리. 어떤 원리?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겠대. 그럼 봐. 지금 크게 세 가지의 그래 전개 방식이 있었거든. 과학기술 요즘 지문에서 가장 정보 가치 높은 건 뭐였니? 원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거나 내가 피지컬이 약하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가시라고. 그러면 저는 옆에다가 구조들을 그려도 어떻게 그린다? 실전에서는 과정이 나와 있고 핵심 원리는 뭐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렇지. 우리가 미니 모터카 같은 거 초등학교 때 가지고 논 친구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원 딱 키면 아마 배터리 이렇게 전류 쭉 해가지고 걔가 모터를 돌리는 거잖아. 그래. 결국에는 전기 에너지를 모터를 돌린다.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됐습니까? 더 따라오시고.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이렇게 순서를 엄밀하게 정리하셔도 좋고 또는 핵심 원리만 잡으셔도 되는데 여기다 제가 얘기해놨다시피 가치 높은 정보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건 원리라는 거야. 그럼 다른 거 못 잡아도 이 토픽 핵심 원리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 잠깐만. 근데 그건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잖아. 회생제동은 그럼 반대로 가는 거겠구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보면 되겠구나. 이해됐어? 그럼 이 방향이 전기를 쓰는 방향. 그래서 결국엔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방향이었으니까 거꾸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겠다. 이해됐니? 그러면 우리 사단락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방향이 나와요. 제동 페달을 밟았을 때 일어나는 일. 반대로 회전 에너지, 즉 운동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이 과정. 그러면 당연히 이 아래쪽 정보가 정보가치가 높은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잘 들어. 지문 털고 구조도 그려서 정보 처리하고 가치 판단까지 정확하게 연습하셔야 돼. 그래야 실력이란 게 길러지고 그래야 여러분이 이 몇 달 안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봐요. 왜? 요즘 친구들이 공부량이 엄청 쌓여 있어가지고 마지막 파이널 과정에서 빵 터트리는 애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공부량도 쌓아야 되고 지금 실력도 쌓아야 되고 지금 실전 연습도 해야 되는 과제가 많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들 똑같은 문제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내는 친구들은 아주 크게 바뀌실 거고 큰 이득을 보실 거라고. 자, 1번. 다시.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 다시 반복하죠.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는 거야. 자, 운동자가 다시 제동 페달을 밟아. 그럼 어떻게 돼? 전류 차단. 어떻게 돼? 당연히 전자기력 사라져. 그런데 어떻게 돼? 관성으로 인해서 굴러가. 그럼 4, 5, 6 결국 막혔지만 반대로 가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돼? 바퀴가 관성 때문에 다시 회전자를 돌려요. 그럼 당연히 제동 효과도 발생해. 근데 어떻게 돼?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미 연구 자석이 있으니까 자기장 속에서 회전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결국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구나. 결국에는 뭐로 만드는 거다?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핵심 원리가 이때 일어나는 거구나. 하지만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 배터리의 저장까지 되셔야 되겠다. 됐니? 우리가 수학풀이 과정을 세 줄로 쓰나 네 줄로 쓰나 다섯 줄로 쓰나 거기서 비슷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얘도. 정보 덩어리를 네 개로 보든 다섯 개로 보든 여섯 개로 보든 비슷비슷해. 이해됐어? 수학에서 우리가 암산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풀이 과정이 좀 줄거나 늘거나 하는 거잖아. 그러면 비슷하게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되셨죠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회생제동의 핵심 원리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끝났냐? 아니래. 왜? 회생제동의 한계와 보완이 있어. 왜? 회생제동은 결국 무슨 얘기야? 관성으로 하는 회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면서 회전 에너지를 줄이는 거잖아. 운동 에너지 줄이는 거잖아. 제동을 하는 거잖아. 문제는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으면 당연히 회생제동이 덜 일어나겠죠. 두 번째, 급제동을 했을 때는 회생제동 가지고는 안 될 거냐. 그러니까 마찰제동도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동장치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 우리가 제동 페달을 밟으면 급브레이크로 확 밟는 건지 천천히 밟는 건지 계산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동력을 계산한 다음에 회생제동과 마찰제동으로 뿌려준다. 끝이야. 됐죠? 자, 그래서 5단락.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쪽 넘어와서 단독으로 쓰기는 당연히 어려워. 예시가 그렇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찰제동 장치로 쓴대. 따라서래. 봐. 구조만 잡아도 집중할 정보가 확 보이잖아. 회생제동 플러스 여기 아니라는 뭐야? 플러스야. 됐죠? 자, 마지막 그래서 6단락 정리합시다. 1. 제동 페달을 밟아. 2. 압력을 계산을 해. 3. 어떻게? 전체 대력 계산하고 4번 어떻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니네가 계산해라. 됐습니까? 끝. 하나 더. 회생제동 플러스 마찰제동. 됐죠? 또 회생제동 플러스 전체제동 마찰제동.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 줄글로 설명되어 있는데 저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으로 써버리시면 훨씬 편하다. 끝난 거야. 됐습니까? 주제나 그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 또는 핵심 정보. 이거 말고 정답되는 경우는 예전에는 13% 정도였는데 이제는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보셔야 돼. 내신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럼 봐 얘들아. 이건 2단락에 회전자라든지 3단락에 나와 있는 과정 같은 거 갖고 물었을 거야. 그럼 봐. 전류가 있다. 자기장이 생긴다. 올 수 있는 정보잖아.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오답 잘 안 만든다니까요. 선생님 만들던데요. 그때는 좁히고 다시 들어가는 거야. 2번 선지 봐. 전자기력이 있으니까 회전자 회전해. 그럼 바퀴 움직인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2, 3단락에 있는 과정을 순서대로 뭔가 적어놓은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는 부분이 거야. 회전자가 도선으로 감겨 있나? 이런 거. 나머지는 인과 구조나 순서가 있었던 것 같거든.
이해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부 내용 가지고 내용일치를 시키는 문제들은 5%, 13%도 안 돼.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다가 인정을 걸지 말라고. 이기는 확률로 가. 87% 확률로 가. 기대가 87점으로 가라고. 기대가 13점으로 가지 말고. 자,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는 제동장치. 이게 6단락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했던 일반 제동장치, 마찰 제동장치로 필요했다는 얘기잖아. 그게 똑같이 3번하고 5번 선지가 그래서 같은 선지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럼 또 여러분 이런 거야. 전기자동차의 제동력은 실시간으로 조절이 된다. 맞아. 상황에 따른 전체 제동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잠깐만. 상황에 따른 제동력이 항상 일정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버려, 여러분 자꾸.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핵심 원리를 묻고 싶은 거라니까요. 그럼 뭐야? 그래.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 저 따라와. 밟고 계산해가지고 그때그때 분배를 해주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얼추 저걸 요약해서 쓰면 1, 2, 3, 4단계를 요약하면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이제 4번 선 잡을게요. 회전자의 회전력이 사라지면. 자, 회전력이 뭐야? 자, 다시, 회생제동을 할 때 페달을 뗐어. 또는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러면 이제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쭉 보내서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에 의해서 이쪽으로 와.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기로 발생해서 회전을 시키는 건데 얘가 관성 때문에 돌아가는데 결국 멈췄다고. 회전 관성이 멈췄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쪽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일단은. 됐어? 다시 와, 그러면. 그럼 봐. 회전자의 회전력과 영구 자석 사이에 돼 있던 자기장이 어떤 상관관계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어떻게 썼어야 되는 거냐? 결국 우리가 3단락, 4단락에서 어느 정도 디테일로 구조를 잡을 거냐를 고민하셨어야 되고 이 문제 들어와서는 그 구조를 엄밀하게 잡으실 필요는 있었다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다시 돌아와. 자, 여러분이 지금 3, 4단락에서 구조가 충분하시면 답이 나왔을 거고 우리가 이걸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명확하게 답이 안 나왔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형광펜 치거나 정보가 확인 안 되는 부분들을 내용의 일초로 가지 마시고 이 구조도를 다른 색깔, 녹색 펜 같은 걸로 이 첫 번째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추가해서 구조도를 보완해, 지금. 다시 얘기한다. 첫 번째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 구조도에 지금 보완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봐. 자, 거기 읽어보세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2단락 그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문제에서 요구된다 그랬죠. 2단락의 그림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래서 재처리하러 들어왔어. 그럼 이제 우리는 일단 노란색은 회전자, 도선으로 감겨있나? 두 번째, 회전자 회전력, 영구자석 사이에 있는 자기장 사라지나? 그래서 왔더니 뭐라고 돼 있냐? 그래. 회전자 일단 봐야죠. 그 회전자는 어때? 회전자는 뭐야? 그래.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으로 감겨있고. 보이니? 보이니? 이해됐어요? 어떤 자석이야? 영구자석이야. 영구자석과 바꿔 쓸 수 있는 한 단어가 여기에 있어. 뭐야? 항상. 영구적이다. 항상 그렇다잖아. 자석은 뭘 갖고 있어? N극, X극 가지고 철가루 같은 거 우리 다 붙여봤잖아. 그게 자기장이잖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영구자석이니까 자기장은 항상 있겠구나. 이해됐어? 그러면 영구자석이니까 자석 사이에 있는 자기장은 항상 존재하네? 아하. 영구자석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자기장이 사라질 순 없죠. 영구자석이니까 항상 존재하겠지. 이해됐어? 이 한 단어 틀렸다는 게 툭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처리라고. 2단락에서 우리가 지금 그림을 어디까지 처리할 거냐, 2단락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까 물음표로 남겨둔 이유는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단서가 쓰였을 때 100% 어떤 한 가지만 쓴다가 아니잖아. 그 조건들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 어떤 때는 그래프를 그려라, 어떤 때는 그냥 풀어라, 어떤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조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식변형 조건일 수도 있잖아. 그런 거야, 얘도. 그럼 2단락 그림 나왔을 때 그림 어떤 식으로 활용할래? 사실 그림 처리는 아니었어. 다시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처리가 됐든 재처리가 됐든. 근데 재처리하시는 게 맞다고. 그럼 재처리를 해봤더니 우리가 영구자석이라는 워딩을 놓쳤다는 게 보이잖아, 사실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어는 그래서요. 이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약간 좀 모자란 애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메타인지가 떨어지니까 서울대를 가도 메타인지 떨어지는 애들은 떨어진다. 걔네들은 무슨 착각을 하냐? 자기들이 배경 지식 없이 푼다는 모자란 생각을 해요. 그건 진짜 걔 덜 떨어진 얘기야. 서울대 나왔어도 덜 떨어진 애들은 덜 떨어져 있어. 아, 진짜 그래. 얘들아.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서울대 주변에 헬스장 가잖아요. 헬스 트레이너가 공부도 못하고 운동만 했고 할 줄 아는 거 없는 그런 애들 같다고 보통 생각을 하기도 해. 멋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학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몸으로 운동하는 건데. 서울대 주변 헬스장에 최소한 10명 있으면 7명이 헬스 트레이너가 다 서울대 출신이야. 심지어 체육과 출신도 아닌 애들이 수두룩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걔네들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누군지, 내 능력이 뭔지, 사회에서 필요한 게 뭔지 못 읽는 거야. 똑같아,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자꾸 배경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 영구자석? 그래. 영구자석. 자석이니까 자기장이 있겠지. 그러면 그 자기장은 영구자석이니까 항상 존재하겠구나. 그러면 4번 같은 게 툭 하고 보이는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되셨어? 그걸 여러분이 배경식으로 털어내셨든 아니면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이셨든 하셨어야 정답 4번으로 툭 하고 정리가 되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상대적으로 세부 내용 같으나 그조차도 봐봐. 현관펜 안 쳐진 게 90%야. 현관펜 쳐진 거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실제 문제 정답에 쓰이는 정보량들은 10% 미만이다라고 잡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계속 간다. 지문에서 현관펜 안 쳐진 게 90%가 넘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끌고 오는 게 아니야.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들은 굉장히 집약적이고 제약돼 있고 구조로 깔끔하게 처리돼 있는 거야. 즉 회생제동의 과정에 있는 어떤 정보들 또는 원리에 필요한 정보들 중에 가치 높았던 걸 선지로 구성해놨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세부 내용을 어글 끌려다니시면 안 되고 어떻게 가셔야 된다? 주제구조 잡으시고 핵심 정보들 재처리하시는 과정에서 보이셨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도식화해서 설명한 거 보이니? 여러분 수학에서 그래프가 있으면 마이너스 1점, 없으면 플러스 1점이야. 그런 식으로 배점 관계도 있고 더군다나 여러분이 독서 교과 학습활동 보면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이게 그대로 수능 유형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야? 6단락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야. 그럼 제돌피단을 밟아. 두 번째 뭐하니? 압력 계산을 해. 세 번째, 그래서 제동력 계산을 해. 그럼 네 번째 어떻게? 분산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회생제동 플러스 마찰제동 작동시키는 거잖아. 이게 6단락의 주제잖아. 그걸 이렇게 도식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구조도 그리시라고, 평소에. 대신에 실전에서는 연습하시다 보면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지가 보여. 여러분 실전에 수학 문제 풀 때 여러분 스스로 잡혀 있잖아. 이건 그래프 그려야 되겠다. 이건 안 그려도 되겠다. 이건 암산해야 되겠다. 이건 풀이 과정을 써서 정리해야 되겠다. 그게 아직도 안 잡혀 계시면 지금부터 잡으셔도 1, 2등급은 훅 올라가. 공부를 그 정도 수학 공부를 했으면. 요즘 친구들은 그래. 그러니까 수학은요, 제가 봤을 때 1등급 정도는 기술적으로 되게 바뀌는 영역이야. 자, 1번 선지 간다. 국어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공부를 하시면. A를 밟게 되면 1단계죠? 전기에너지로 돌아가는 회전자는 운동에너지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겠군. 그렇죠. 원래 전기에너지를 써가지고 회전을 시켰는데 이제 반대로 제동을 밟았으니까 이제 여기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전기에너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그러면 관성 때문에 계속해서 운동에너지로 돌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저 따라오시면 이게 회생제동의 핵심이야. 일단 관성으로 회전 돌리고 있잖아. 이해됐니? 다시 저쪽으로 와서. 자, 다시. 그래서 1센서가 밟아서 이 압력 계산했죠?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신호 보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정리해. 자, 3번 선지. B에서 회생제동을 얻을 수 있는 제동력을 계산하려면, 계산 3단계죠? 당연히 뭘 고려해야 돼? 그렇지. 압력과 플러스, 회생제동이 얼마 정도 작동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지. 자, 그래서 C가 D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C가 뭐야? 마찰제동? B. 그렇지. D가 아니라 B에서 와야지. 그렇지. 이렇게 받아야죠. 받으면, 배터리와 전동계 연결이 차단이 된다고요?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이 부분이 차단이 된다. 오케이. 마지막 5번 선지. D는 B로부터 신호를 받아 전체 대동력에서 회생제동 장치가 발생시킬 제동의 크기를 계산해서 잠깐만 계산을 왜 D가 하지? 계산은 전자제어 장치에서 하는 거 아니야? 얘는 말 그대로 브레이크잖아. 지금 마찰제동 장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자동차 바퀴가 있으면 여기 왼쪽 봐봐. 이렇게 휠이 있고 이 안쪽에 보면은 이게 디스크야. 브레이크 디스크. 얘가 브레이크 패드야.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에 신호가 가. 그럼 그만큼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디스크를 잡는 거예요. 이해됐어? 너희 자전거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 자전거 봐도 밟으면은 고무가 이렇게, 고무 패킹이 자전거 바퀴를 이렇게 좀 잡게 되어 있어. 자동차는 안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잡게 되어 있어.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뭐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모르는 친구들은 상관없어. 어쨌든 잘 봐. 그럼 봐봐. 계산 누가 해? B가 한다니까? C랑 D는 그 계산 받은 만큼만 제동하는 거야. 그 과정 순서 단계 잡으셨으면 그 5번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불안하면 다시 발차독을 해. 좁히고. 5번이 명확하니까. 그렇잖아. 자, 누가 계산한다? 전자제동 장치가 어떻게 계산해? 계산해서 회생제동의 제동력 플러스 나머지 전체 동력 계산해가지고 신호를 보낸 다음에 야, 니네 빨리 잡아. 이렇게 가는 거지. 바퀴가 어떻게 계산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자장치가 계산을 하겠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다시 한번 발차독을 하더라도 우리가 처리했던 정보를 좀 더 재처리한다는 이런 느낌인 거지. 우리가 처리하자는 정보에서 뭔가를 발견한다? 그럴 경우도 있긴 해. 우리가 제대로 정보 처리 연습을 안 해놨다면. 근데 연습을 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처리 느낌이야. 정보 보면 다시 한번 특정이 됐고.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 이제. 자, 잘 들어. 요런 문제 참 내기 좋아요. 3년 안에 얘를 갖다가 써서 낼 확률이 커. 근데 이미 이게 이렇게 출제됐잖아. 19년 출제됐잖아. 그러면 얘는 3년 안에 무조건 나와. 자,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 앞전 소자가 있었잖아. 원래 앞전 소자 지문이 어떻게 출제 연계됐는지 기억나시나요? 따라와봐. 자, 원래 앞전 소자 지문은 이거야. 원래 2014 학년도 예비평가에 나왔었던 스마트폰 위치 추정 기술을 2020에다가 다시 냈어. 아마 이게 9월이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위치 추정을 가지고 아마 21학년도인 거에 EBS에 수중 로봇 위치 추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수중 로봇 위치 추정하는데 뭘 쓰냐? 초음파를 썼어. 이해됐어? 초음파는 물리적인 에너지야. 그 물리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야. 이해됐니? 그게 바로 앞전 소자 기능이 있었고 이 앞전 소자 기능이 언제 그렇죠. 이번 24학년도 9월 달에 앞전 소자 지문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잖아. 그럼 봐. 딱 3년 만에 재처리해서 구성돼서 나온 거 보입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 나온 다음에 이미 코로나는 끝났기 때문에 코로나 더 이상 얘기할 것 같지가 않고 전기자동차 관련된 기술,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이해됐니? 그렇다면 더더욱 나올 건 뭐야? 요런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게 지금 이미 한 4년, 5년 된 지문이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 맥락이야. 다시 돌아올게. 자, 그래서 얘도 여러분 잘 들어. 그냥 푸셨을 건데 여기에 있는 거를 표 처리하시든 구조 처리하시든 지금 처리해.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여러분 수학도 비슷한데요. 결국에는 풀이과정상의 정보분류 체계는 결국 경우의 수야. 여러분 자꾸 경우의 수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쉬운 게 맞는데 왜 문제 풀 때 못 써먹냐고. 자, 봐. 운동 방향이 위아래나 두 가지, 힘의 방향이 위아래나 두 가지, 무게 대소 관계 세 가지에서 사실은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니? 12가지가 나오는 거야. 자,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A에서는. 자, 탑승카 무게가 균형추의 무게보다 가볍다. 탑승카 무게가 더 가벼워. 균형추 무게가 무거워. 그럼 당연히 균형추 방향으로 쏠릴 거 아니야. 탑승카는 위로 갈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근데 내가 1층에서 꼭대기층으로 가고 싶다면 당연히 탑승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똑같잖아요. 냅두면 알아서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면서 뭘 하니? 운동 에너지가 계속 발생할 거야. 회전 운동 에너지가 계속 발생할 거 아니야. 이해됐니? 여기다 그럼 아까 같은 전자 유도 현상을 갖다가 작동을 시키면 전기 에너지 충전되겠죠. 한마디로 핵심 원리는 뭐니? 역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B의 경우는 뭐래요? 뭐가 반대야?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무겁대.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의 무게보다 무겁대. 그럼 당연히 얘가 무거우니까 탑승카 아래로 쏠릴 거고 균형추도 위로 이렇게 회전 운동이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할 텐데 힘의 방향은 내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가고 싶으면은 그걸 이겨내고 올려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위치 에너지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회전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역학 에너지로 작동할 거라고. 이해됐어? 이 표 처리인 거야. 그래서 과학기술 보면은 왜 표를 이렇게 사랑하냐? 이 경우수를 나눠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 나머지 C, D도 그리셔야 돼. 시작. 정리할게. 그래서 C는 탑승카가 더 무거워. 그러면 당연히 아래로 가겠죠? 탑승카를 꼭대기층에서 1층으로 보낼 거야. 탑승카의 운동 방향하고 같네요. 냅두면 알아서 내려가겠지. 이해됐어? 그럼 냅두면 알아서 내려가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쓰면서 다시 냅둬도 역학적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지.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됐어? 결국 어떻게 돼요? 네. 핵심 원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뀔 수 있겠지. 됐니? 여기까지? 여기다 위치 에너지까지 쓰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쓸게. 자, D도 마찬가지야. 내려보내야 할 경우래. 탑승카를 아래로 보내야 돼. 근데 탑승카가 가벼워버려.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럼 그만큼 전기 에너지를 써서 운동 에너지로, 역학 에너지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이게 되게 쉽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 딱 보면 이거 30초 안에 그릴 수 있어. 그 정도 연습이 되셔야 돼. 야, 니네한테 미분공식 쓰라면은 5초면은 10개도 써.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게 연습이 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어는 이런 느낌의 과목인 거지. 여러분 전과목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과목인 거예요. 국어만 잘한다, 국어만 못한다. 그건 되게 안타까운 얘기야. 됐죠? 자, 그럼 이쪽으로 와 이제. 자, A의 경우 균형추에 작동하는 중력은 자, A는 지금 아래로 내려가니? 균형추는 아래로 내려가네. 맞죠? 중력 때문에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균형추가 내려가고 있고 여기는 탑승. 그럼 결국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있을 거냐? 이렇게 돌아갈 거냐? 됐니? 회전축 돌리죠? 됐어? 그럼 봐.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가 회전 운동을 시키면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잖아.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이게 뭐였는데 아까? 회생제동이잖아. 회생제동의 시작은 뭐였어? 관성이죠. 이해됐어? 에이, 봐. 회생제동의 시작은 뭐야? 관성이잖아. 이해됐니? 관성으로 일단 돌리는 거잖아, 바퀴를. 그러면서 관성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중력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2번 선치. B의 경우 정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거꾸로 가죠?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아까 표 그린 거 보시면은 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로 간다. 당연하고. 자, 3번 선치. C의 경우 도선에 공급된 전류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뭔 소리야? C도 지금 역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 맞지? C도 역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 얘는 지금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야. 맞죠? 잠깐만, 거꾸로 갔네. 죄송해요. 역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니까 감속 페달을 밟았을 때야. 제동 페달을 밟았을 때야. 맞니? 그래서 회생제동 때문에 역학 에너지 전기로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전류가 셀수록 회전자의 회전력이 커진다? 봐. 전류가 세다 뭐야? 전기 에너지죠. 회전자의 회전력은 뭐야? 운동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인과관계를 거꾸로 세팅해놨잖아. 당연히 그러면 틀린 정답 3번 끝이죠.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라고? 공급된 전류 세기가 커서 운동 에너지를 많이 돌린다는 거는 뭐 할 때야? 가속 페달 밟을 때잖아. 근데 얘는 거꾸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C는 제동 페달 밟아서 역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인과 구조를 뒤집어놨네, 핵심 원리를 뒤집어놨네. 정답은 3번이네. 써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기다가 구조도 그려놨을 때 제일 핵심 원리가 뭐였어? 얘였잖아. 역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냐, 전기 에너지를 역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냐, 이거였잖아. 뭐가 가속이냐, 뭐가 감속이냐, 이거였잖아. 그 핵심 원리가 잡힌 사람들은 정답이 툭 하고 보이는 그런 18번 문제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보기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야. 핵심 원리를 잡으시면 보이는 문제야. 그래서 18번은 새로운 엘리베이터에 적용하는 유형이었으나 결국에는 전기에너지와 역학에너지의 순서만 정확하게 원리로 잡아놓으셨어도 어렵지 않게 보이셨던 거고, 7번 역시 마지막 단락의 주제구조 흐름만 잘 잡으셨어도 훨씬 쉽게 보이셨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19번 보겠습니다. 회생제동이 일어날 때 제동 과정에서 봐. 아까랑 똑같은 걸 또 묻고 있잖아, 지금. 핵심 원리가 뭐였다고요? 전기에너지를 회전운동으로 바꿀 거냐, 회전운동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꿀 거냐. 회생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렇지. 회전자를 돌리는 에너지가, 즉 역학 에너지가 뭐로 바꿔?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셋 중에 하나고. 자, 그런데 봐. 그렇게 돌리기만 하면 배터리가 충전이 되냐고요? 아니지. 배터리 충전을 하려면 가속 페달을 밟는데 어떻게 배터리 충전이 되니? 안 봐도 두 개지. 가속 페달은 전기 에너지를 써서 돌리는 거잖아요. 됐니? 자, 그런데 마지막 단락 주제가 뭐였어? 완충이 돼버리면 배터리 충전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럼 회생제동도 잘 안 일어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럼 당연히 회생제동이 잘 안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대안으로 뭐가 필요했던 거야? 마찰 제동이 필요했던 거죠. 정답 3번 끝이겠네, 그러면. 핵심 원리 잡으라고. 자꾸 쓸데없는 세부 내용에서 어글 끌리지 말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약간 세부 내용 문제 같아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자꾸 내용 일주로 가다가 뒤진 거야. 그런데 오히려 첫 번째 문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역학 에너지냐 전기 에너지냐 순서만 제도로 잡으셔도 18, 19번이 그냥 풀리는 거고, 17번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 뭐해? 계산해서 회생제동이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네? 그러면 마찰 네가 다 해라. 회생제동이 충분하네? 그럼 회생제동 네가 100% 다 해라. 50대 50으로 해라. 그걸 누가 하겠어? 당연히 전자제어 장치가 하겠지. 그거를 아까 봤던 바퀴가 하고 있겠어요? 그런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핵심 원리를 이해하면 그냥 보이는 문제를 자꾸 스스로 내신 지엽적인 문제 한 단어 어디서 박아놓고 그걸 찾게 만드는 그런 요상한 문제들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냥 이거야. 깔끔해. 자, 그래서 딱 요 정도 난이도가 올해 수능 난이도입니다.